안녕하세요. 이야기가 있는 성은당 하경서재 박하경 작가입니다. 원령 이순옥 시인이 쓴 역사관 애국관에 기인한 시편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단종에서가 절절한 청룡포를 소개합니다. 백금남 작가님의 역학 3부작 소설 관상, 궁합, 명당은 이미 유명세를 탄 작품으로 유명합니다. 소설 관상은 이미 영화와 함께 관상 신드롬을 일으키며 베스트셀러에 올랐었죠. 백금남 작가님의 작품으로 소설 신윤복, 천황 살해 사건, 시부도, 칼의 어록, 출가, 목련의 기도, 소설 성철, 소설 법정, 바람 불면 다시 오리라 등 대작들이 주를 이룹니다. 영어 관상의 배경은 개유정난을 중심으로 삼고 있지만 소설 관상은 인간의 삶과 우주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요. 소설 관상은 이야기의 주인공인 김내경의 아버지 김지겸과 김종서의 악연부터 시작합니다. 한명회와 김내경의 아기 시절부터 시작이라고 해야 맞기도 하겠고요. 김지겸이 김종서에게 역적으로 몰려 참수되는 데에서부터 시작이라고 해도 좋을 듯합니다. 원래 총명했던 아이 김내경은 친구 명회와 함께 아버지의 시신을 수습하고 아버지께서 미리 말해두었던 관상의 신 이천수의 수제자인 상학에게 의탁하게 되면서 그에게서 관상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관상에 대해 배우면서 저작거리에서 점쟁이처럼 지내지만 김종서를 잊기는 쉽지 않습니다. 결국 세월의 흐름 속에서 김종서를 다시 만나게 되지만 자신이 김지겸의 아들임을 밝히고 그 밑에서 의탁하고 오히려 일을 하게 되죠. 김종서는 밉지만 영모는 안 될 일이라 생각했기에 수양대군도 막아내야만 하는 인물로 보았던 것입니다. 수양대군이 이미 왕의 상을 타고났음을 알지만 관상쟁이 김내경은 오히려 그의 운명을 역적의 상으로 바꾸기 위해 목숨을 겁니다. 영화가 비록 천만을 목전에 두고 멈춰섰지만 대단한 신드롬을 일으켰었죠. 소설 관상에서는 영화에서 미처 다 보여주지 못한 내경과 진형, 팽헌의 역사가 드라마틱하게 밝혀집니다. 내경은 어떻게 관상쟁이의 길을 걷게 되었는지, 팽헌은 어떻게 그의 처남이 되었는지, 그리고 진형의 외조부는 어쩌다 역적이 되어 집안이 풍비박산났는지, 무엇보다 소설은 영화에 나오지 않는 내경의 관상 스승 상학의 이야기가 백미를 이루고 있죠. 관상이 2권이잖아요. 1권 46쪽에서 심상에 대해서 말합니다. 심상이 천한 자는 꽃에다 코를 대고 향기를 맡는다. 심상이 고귀한 자는 향기를 소리로 듣는다. 꽃에 코를 대지 마라. 심상이 천해지니. 꽃을 꺾지 마라. 네 목이 꺾일 테니. 심상이 고귀하지 않고는 아무리 귀골이라도 인생살이가 천박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을 읽었지만 저는 여전히 꽃의 코를 받고 향기를 맡습니다. 꽃을 꺾으면 내 목이 꺾인다 했지만 전 꽃을 내 목 꺾듯이 꺾습니다. 하하하. 2권 318쪽에서는 관상쟁이는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본다. 세상은 그대로다. 세상은 변하는 게 아니다. 상을 깨달았다 하여 세계가 변하는 것이 아니다. 오늘 또 찬설이는 내리고 봄이 되면 꽃이 핀다. 전 이것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입니다. 원령 이순옥 시인의 청룡포를 통해 관상과 개유정난을 되짚어 보시는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아픈 권력의 피흘림의 역사를 그린 청룡포 들려드립니다. 청룡포 원령 이순옥 어긋나지 않을 선연한 직감으로 너의 진면목을 알려주고 저 맑은 피 아래 예속될 날 가명 같은 웃음 뒤엔 헝누른 비탄 썩어 문드러진 고목 같은 그 내면 무게를 아는 진중함이 깃들어 있었다. 슬프다. 어제의 그 눈물은 아직 붉은데 어둡고 외롭고 쓸쓸한 무게에 눌려있는 그 그리움은 외려 오랜 깊은 숙성으로 더욱 짙은 쓴맛을 냈다. 정제되지 않은 투박한 감정, 치밀한 감정이었다.
이해되지 않은 감격이었다. 텅 빈 가슴 속 구멍을 메꾸기 위해 그나마 있던 감정 모두 의식적으로 말려 없애야만 했다. 멈춰버린 시간에도 계절은 오갔다. 그리움과 결핍이 그 미움보다 컸을 뿐. 가슴 속에 적혈구처럼 하라리 맺혀있던 말들이 두서없이 주르르 쏟아져 나왔다. 때로 애매한 것은 독이 되고 원망 그 감정이 그물처럼 가로막아 서서 차곡차곡 쌓이며 정립되는 미움. 어느새 하얗게 내려앉은 찬설이 나목이 되어서야 널 그리워한다.